단발. 저자이상. 그는 쓸데없이 자기가 애정의 거자인 것을 자랑하려 들었고 또 그러지 않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공연히 그는 서먹서먹하게 굴었다. 이렇게 함으로 자기의 불행에 고귀한 탈을 씌워놓고 늘 인생의 한눈을 팔자는 것이었다. 이런 그가 한 소녀와 천변을 걸어가다가 그만 잘못해서 그의 소녀에게 대한 애욕을 짓거려 버리고 말았다. 여기는 분명히 그의 음란한 충동 외에 다른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러나 소녀는 그의 강렬한 채취와 아기의 태만에 역설적인 흥미를 느끼느라고 그냥 그저 흐리멍텅하게 그의 애정을 용납하였다는 자세를 취하여 두었다. 이것을 본 그는 곧 후회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중의 여거를 구사하여 동물적인 애정의 말을 거침없이 소녀 앞에 쏟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의 육체와 그 부속품은 이상스러울 만치 게을렀다. 소녀는 조금 왔다가 이 드문 애정의 형식에 그만 갈팡질팡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내심 이 남자를 어디까지든지 천하게 대접했다. 그랬더니 또 그는 옳지 하고 카멜레온처럼 태도를 바꾸어서 소녀에게 하루라도 얼른 애인이 생기기를 희망한다는 둥 하여 가면서 스스럽게 구는 것이었다. 소녀의 눈은 이번 허위가 그대로 무사히 지나갈 수가 없었다. 투시한 소녀의 눈이 오만을 장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기 위한 세상의 교심한 여인으로서의 구실을 찾아놓고 소녀는 빙그레 웃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연씨를 욕하니까 어디 제가 고쳐 드리지요. 연씨는 정말 악인인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소녀의 말버릇에 그는 가슴이 뜨끔했다. 그냥 코웃음으로 대접할 일이 못 된다. 왜? 사실 그는 무슨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악인일 것도 없었다. 말하자면 애호하는 가면을 도적을 맞는 위에 그 가면을 뒤집어 이용당하면서 놀림감이 되고 말 것밖에 없다. 그러나 그라고 해서 소녀에게 자그마한 욕구가 없는 바는 아니었다. 아니 차라리 이것은 한 무적 에고이스트가 할 수 있는 최대 욕구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결코 고독 가운데서 제법 하수할 수 있는 진짜 염세주의자는 아니었다. 그의 채취처럼 그의 몸뚱이에 붙어 다니는 염세주의라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게으른 성격이요. 게다가 남의 염세주의는 어느 때나 우습게 알려드는 참 고약한 아리아욕의 염세주의였다. 죽음은 식전의 담배 한 모금보다도 쉽다. 그렇건만 죽음은 결코 그의 창호를 두드릴 리가 없으리라고 미리 넘겨짚고 있는 그였다. 그러나 다만 하나 이 예외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 더블 수어사이드. 그것은 그러나 결코 애정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말고 서로 스프링보드 노름만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용할 것을 희망한다. 그들은 또 유서를 쓰겠지. 그것은 아마 힘써 화려한 애정과 염세의 문자로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세상을 속이고 일부러 자기를 속임으로 하여 본연의 자기를 얼른 보기에 고귀하게 꾸미자는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애정이라는 것에 서먹서먹하게 굴며 생활하여 오고
또 오는 그에게 그런 마침 기회가 올까 싶지도 않다. 당연히 오지 않을 것인데도 뜻밖의 그가 소녀에게 가지는 감정 가운데 좀 세속적인 애정에 가까운 요소가 섞인 것을 알아차리자. 그 때문에 몹시 자존심이 상하지나 않았나 하고 위구하고 또 쩔쩔매었다. 이것이 엔간치 않은 힘으로 그의 정신생활을 섣불리 건드리기 전에 다른 가장 유효한 결과를 얘기하는 처벌을 감행치 않으면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좀 무리인 줄은 알면서 노름하는 셈치고 소녀에게 더벌 수어사이드를 프로포즈하여 본 것이었다.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편리한 도박이다. 되면 식전에 담배 한 모금이요. 안 되면 소녀를 회피하는 구실을 내외에 선고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거기는 좀 너무 어두운 그런 속에서 그것은 조인된 일이라 소녀가 어떤 표정을 하나 자세히 볼 수는 없으나 그의 이런 도박적 심리는 그의 앞에서 늘 태어난 이 소녀를 어디 한번 마음껏 놀려먹을 수 있었대서 속으로 시원해하였다. 그런데 나온 패는 역시 노였다. 그는 후 한 번 한숨을 쉬어보고 말은 없이 몸짓으로만 혼자 죽을 수 있는 수양을 허지. 이렇게 한 번 배를 퉁겨보았다. 그러나 이건 역시 빨간 거짓인 것은 물론이다. 황량한 방풍림 가운데 저녁 노을을 멀거니 바라다 보고 섰는 소녀의 모양이 퍽 아팠다. 늦은 가을이라기보다 첫겨울 저물게 강을 건너서 부첩과 같은 검은빛 새들이 떼를 지어 날았다. 그러나 발 아래 낙엽 속에서 거의 생물이랄 만한 생물을 찾아볼 수조차 없는 참 정멸의 인외경이었다. 싫습니다. 불행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게는 더 없는 매력입니다. 그렇게 내어버리고 싶은 생명이거든 제게 좀 빌려주시지요. 연애보다도 한구 위티시즘 경구를 더 좋아하는 그였다. 그런 그가 이때만은 풍경에 자칫하면 패배할 것 같기만 해서 갈팡질팡 그 자리를 피해보았다. 소녀는 그때부터 그를 경멸하였다느니 보다는 차라리 염호하는 편이었다. 그의 틈바구니 투성이에 점잖으려는 재능을 향하여 소녀의 침착한 재능의 창끝이 걸핏하면 침략하여 왔다. 5월이 되어서 한 돌발 사건이 이들에게 있었다. 소녀의 단 하나의 동지 소녀의 오빠가 소녀로부터 이반하였다는 것이다. 오빠에게 소녀보다 세속적으로 훨씬 아름다운 애인이 생긴 것이다. 이 새 소녀는 그 오빠를 위하여 애정에 빛나는 눈동자를 가졌다. 이 소녀는 소녀의 가까운 동무였다. 오빠에게 하루라도 빨리 애인이 생겼으면 하고 바랐고, 그래서 동무가 오빠를 사랑하였다고 오빠가 동생과의 굳은 약속을 저버려야 되나? 소녀는 비로소 세월이라는 것을 느꼈다. 소녀의 방심을 어느 결에 통과해버린 세월이 소녀로서는 차라리 자신에게 고소하였다. 고독. 그런 어느 날 밤 소녀는 고독 가운데서 그만 별안간 혼자 울었다. 깜짝 놀라 얼른 울음을 끊쳤으나 이것을 소녀는 자기의 어휘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이튿날 소녀는 그가 하자는 대로 교회 조용한 방에 그와 대좌하여 보았다. 그는 또 그의 그 위티시즘과 아이러니를 아무렇게나 휘두르며 산비할 연막을 펴는 것이었다.
또 가장 이 소녀가 싫어하는 몸맵시로 넙죽 들어 누워서 그냥 사정없이 짓거려 대는 것이다. 이런 그 앞에서 소녀도 인제는 어지간히 피곤하였던지 이런 소용없는 감정의 시합은 여기쯤서 그만두어야겠다고 절실히 생각하는 모양 같았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소녀는 그에게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이기고 싶었다. 인제 또 만나 뵙기 어려워요. 저는 내일 이하고 같이 동경으로 가요. 이렇게 아주 술량하게 도전하여 보았다. 그때 그는 아마 이 도전의 상대가 분명히 그 자신인 줄만 잘못 알고 얼른 모가지 털을 불끈 일으키고 맞선다. 그래, 그건 섭섭하군. 그럼 내 오늘 밤에 기념 스탬프를 하나 찍기로 하지. 소녀는 가벼이 흥분하였고 고개를 아래 위로 흔들어 보이기만 하였다. 얼굴이 소녀가 상기한 탓도 있었겠지만 앞만 보아도 이것은 가장 동물적인 동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지막 승부를 가릴 때가 되었나 보다. 소녀는 도리어 초조해하면서 기다렸다. 즉 도박적인 성미로. 도박은 타기와 모멸 뿐이려나 보다. 그가 과연 그의 훈련된 동물성을 가지고 소녀 위에 스탬프를 찍거든. 소녀는 그가 보는 데서 그 스탬프와 얼굴 위에 침을 뱉는다. 그가 초조하면서도 결백한 채 하고 말거든. 소녀는 그의 비겁한 정도와 추악한 가면을 아라리 폭로한 후에 소인으로 천대해준다. 그러나 아마 그가 좀 더 웃길 가는 배우였던지 혹 가련한 불감증이었던지 오전 1시가 훨씬 지난 산길을 달빛을 받으며 그들은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어느 날 그는 이 길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소녀의 삼전 우표처럼 얄팍한 입술에 그의 입술을 건드려 본 일이 있었건만 생각하여 보면 그것은 그저 입술이 서로 닿았었다 뿐이지. 아니 역시 서로 음모를 내포한 암중모색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그리 부드럽지도 않은 피부를 느끼고 공기와 입술과의 따끈한 맛은 이렇게 다르고나를 시험한데 지나지 않았다. 이 밤 소녀는 그의 거친 행동이 몹시 기다려졌다. 이것은 거의 역설적이었다. 안 만나기는 누가 안 만나 하고 조심조심 걷는 사이에 그만 산길은 시가에 끝나고 시가도 그의 이런 행동에 과히 적당치 않다. 소녀는 골목 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보고 경칠 낮 쪽에서 서둘러 볼까까지 생각하여도 보았으나 그는 그렇게 초조한 듯한데 그때만은 웬일인지 바늘귀만한 틈을 소녀에게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느라고 그랬는지 걸으면서 그는 참 잔소리를 퍽 하였다. 가령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물을 상찌푸리지 않고 먹어보는 거. 그래서 거기도 있는 맛을 찾아내고야 마는 거. 이게 말하자면 패러독스지. 요컨대 우리들은 숙명적으로 사상, 즉 중심이 있는 사상 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되먹었거든. 지성. 흥지성의 힘으로 세상을 조롱할 수야 얼마든지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생활을 리드할 수 있는 근본에 있을 힘이 되지 않는 걸 어떡하나. 그러니까 선이나 내나 큰 소리는 말아야 해. 일체 맹세하지 말자. 허는 게 즉 우리가 해야 할 맹세지. 소녀는 그만 속이 발끈 뒤집혔다.
이 씨름은 결코 여기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고 내심분연하였다. 이따위 연막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새롭고 효과적인 엔간치 않은 무기를 장만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 두었다. 또 그 이튿날 밤은 질척질척 비가 내렸다. 그 빗속을 그는 소녀의 오빠와 걷고 있었다. 인제 내 힘으로는 손을 대일 수가 없게 되고 말았으니까 자넨 뒷갈망이나 좀 잘해주게. 선이가 대단히 흥분한 모양인데. 그건 왜 또 딴청을 허는 거야. 딴청을 허다니 내가 어떻게 딴청을 했단 말인가. 정말 모르나? 뭐를? 내가 이하고 같이 동경 간다는 걸. 그걸 자네 입에서 듣기 전에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선이는 그러니까 갈 수가 없게 된 거지. 선이하고 이하고 헌 약속이 나 때문에 깨어졌으니까. 그래서 개서버텀은 자네 책임이지. 내가 동생 버덤 애인을 더 사랑했다고 그렇게 선이가 생각할까 봐서 걱정이야. 하는 수 없지. 선이. 오빠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는 참 깜짝 놀랐어. 오빠도 그럽디다. 운명에 억지로 거역하려 들어서는 못 쓴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나는 오랫동안 세월이라는 관념을 망각해왔어. 이번에 참 한참 만에 느끼는 세월이 퍽 슬펐어. 모든 일이 세월의 마음으로부터의 접대에 늘 우리들은 다 조신하게 제부서에 나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오. 흥분하지 말아요. 아무쪼록 이제부터는 내게 괄목하면서 나를 믿어주기 바라오. 그 맨 처음 선물로 우리 같이 동경 가기를 내가 프로포즈할까? 아니 약속하지. 선이 안 기뻐하여 준다면 나는 나 혼자 힘으로 이것을 실현해 보이리다. 그럼 선이의 승낙서를 기다리기로 하오. 그는 좀 겸연쩍은 것을 참고 어쨌든 이 편지를 포스트에 넣었다. 저로서도 이런 협기가 우스꽝스러웠다. 이 소녀를 건사한다. 당분간만 내게 의지하도록 해. 이렇게 수작을 해가지고 소녀가 듣나 안 듣나 보자는 것이었다. 더 그에게 발악을 하려 들지 않을 만하거든 그는 소녀를 한 마리 카나리아를 놓아주듯이 그의 위티시즘의 지옥에서 석방 아니 제풀에 나가나? 어쨌든 소녀는 길게 그의 길에 같이 있을 것은 아니니까다. 답장이 왔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요? 저는 지금 조금도 흥분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연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린다면 연께서는 역정을 내이시나요? 그럼 감사한다는 기분만은 제 기분에서 삭제하기로 하지요. 연을 마음에 드는 좋은 교수로 하고 저는 연의 유쾌한 강의를 듣기로 하렵니다. 이 교실에서는 한 표독한 교수가 사나운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안지는 오래지만 그 문간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때때로 창틈으로 새어나오는 교수의 위티시즘을 귓결에 들었다 뿐이지 차마 쑥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벌써 들어와 앉았습니다. 자, 무서운 강의를 어서 시작해 주시지요. 강의의 제목은 애정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성의 극치를 흘낏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하여 주시나요?
엊그제 연을 속였다고 너무 꾸지람은 말아주세요. 오빠의 비장한 출발을 같이 축복하여 주어야겠지요. 저는 결코 오빠를 야속하게 여긴다거나 하지 않아요. 애정을 계산하는 버릇은 미움받을 버릇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세월이요? 연께서 가르쳐 주셔서 참 비로소 이 세월을 느꼈습니다. 세월. 좋군요. 교수. 제가 제 맘대로 교수를 사랑해도 좋지요? 안 되나요? 괜찮지요? 괜찮겠지요, 뭐. 반발했습니다. 이렇게도 흥분하지 않는 제 자신이 그냥 미워서 그랬습니다. 반발. 그는 또 한 번 가슴이 뜨끔했다. 이 편지는 필시 소녀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에게 의논 없이 소녀는 머리를 잘랐으니 이것은 새로워진 소녀의 새로운 힘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라고 간파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눈물 났다. 왜? 머리를 자를 때의 소녀의 마음이 필시 제 마음 가운데 제 손으로 제 애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애인으로 하여금 저에게 머리를 자르도록 명령하게 한 말하자면 소녀의 끝없는 고독이 소녀에게 1인 2역을 시킨 것에 틀림없었다. 소녀의 고독. 혹은 이 시합은 승부 없이 언제까지라도 계속하려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고, 그것보다도 싹둑 자르고 난 소녀의 얼굴. 몸 전체에서 오는 인상은 어떠할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그에게는 흥미 깊은 우선 유혹이었다. 끝.